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박사TV의 소박사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말경부터 활동이 주춤했던 일본 도쿄 남쪽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주변 해역에서 해수면 색깔이 넓은 범위에 걸쳐 변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수면의 변색은 해저, 바다 밑에서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니시노시마, 또다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상보안청이 공개한 최근의 니시노시마의 영상입니다. 화구 안의 여러 곳에서 흰 연기가 올라가고 있고 주변 해수가 젓갈색으로 변색하고 있다고 일본 매스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니시노시마는 지난 8월 말부터 분화 활동이 멈추고 있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 분화 활동이 또다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부근을 항해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분화나 화산가스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니시노시마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이 어디에 있는 화산인지 위치를 알아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로 화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할 일이죠. 니시노시마는 도쿄의 남쪽 약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치치지마에서 서쪽으로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치치지마에는 인구가 2000명 이상이 살고 있고 그 옆의 하하지마에는 인구 5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치치지마는 아버지 섬이라는 의미이고 하하지마는 어머니 섬을 뜻합니다. 니시노시마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바람 방향에 따라서는 치치지마, 하하지마에 화산재가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니시노시마입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서도 분연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흰 파도가 부서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수면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정말 조그만 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센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나오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니시노시마의 모습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니시노시마를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니시노시마 섬 자체가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해저에서 높이 4000m에 달하고 직경 30km의 대형 화산체입니다. 산정부가 겨우 해수면 위에 노출해 있어서 니시노시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구구의 높이는 200m, 2020년 8월 현재 섬의 면적은 4.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여의도 면적이 한강시민공원까지 합한 면적이 4.5제곱킬로미터니까 여의도 면적과 거의 같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최고 높이는 200m, 해저에서의 높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4000m에 달합니다. 후지산의 높이가 3777m에 달하지만 실은 니시노시마가 후지산보다 더 큽니다. 몸체가 바다에 잠겨 있어서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죠. 실은 일본 후지산보다 더 큰 화산들이 여러 개 있는데 모두 태평양 바다에 숨어있는 거대 화산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니시노시마입니다. 니시노시마는 1973년에 유사일에 처음으로 화산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강 상태가 계속되다가 2013년에 40년 만에 또다시 화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니시노시마 바로 옆에 새로운 섬이 출현을 했습니다. 섬의 이름은 니이지마, 새로운 섬이라는 의미입니다. 니이지마가 점차 성장을 하면서 본래 있던 니시노시마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섬이 점점 커져서 두 화산이 접촉을 합니다. 도킹을 합니다. 그리고 본래 있던 니시노시마를 잡아먹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화산이 화산을 잡아먹었다고 예전의 영상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두 개의 니시노시마가 한 몸이 되었고 면적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경에 니시노시마 바로 옆에 새로운 섬 니이지마가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니시노시마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생긴 니이지마가 확장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니시노시마를 덮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화산이 화산을 잡아먹었다고 한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난 11월 말경에는 뒤에 생긴 니지마가 본래 있던 니시노시마를 거의 덮어버렸습니다. 2015년에 들어와서 니시노시마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전부 덮여서 이전 니시노시마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 전체를 지금 니시노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8월 현재 니시노시마의 면적은 4.1제곱킬로미터, 섬의 크기는 이전 면적의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월 26일에 미국의 나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이 붉은색은 화산재뿐 아니라 용암을 분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태평양 오가사와라 제도의 화산들은 현무암질로 되어 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폭발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흐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지만 해양의 화산들은 현무암 용암을 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륙의 화산들은 안산암이 많습니다. 안산암 용암은 흐르지 않고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니시노시마는 해양의 화산임에도 불구하고 현무암 이외에 안산암질 마그마를 분출합니다. 따라서 용암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격렬하게 폭발을 해서 뜨거운 화산재를 퇴적시키기도 합니다. 니시노시마는 현재도 조용히 현무암 용암을 분출하기도 하고 안산암 마그마의 폭발적 분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와서 니시노시마가 뿜어내는 화산재의 조성, 성분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화산분화 양상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화산분화 양상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은 SiO2의 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격렬한 화산분화가 계속되면 섬 중앙부의 화구구가 붕괴를 하고 섬 전체가 함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커다란 함몰 지형, 대형 칼데라가 만들어지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큐슈 남쪽의 키카이 칼데라처럼 해저 칼데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과연 니시노시마는 확대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바닷속의 함몰에서 사라져버릴 것인가? 우리 생애에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니시노시마에는 한때 많은 식물들이 뿌리를 내렸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해류를 타고 또는 새들이 식물의 씨를 옮겨주었던 것이겠죠. 한때는 섬에서 바퀴벌레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풍랑을 만난 인간이 표류에서 왔을 때 바퀴벌레까지 함께 섬에 상륙을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물새나 철새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화산분화로 지금은 동식물 생태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동식물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황무지에 뿌리를 내리는가, 니시노시마가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륙 지각은 안산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는데 니시노시마에서는 드물게 안산암과 현무암 용암을 함께 분출합니다. 아마 니시노시마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지구 생성 당시의 대륙 생성의 비밀을 풀어줄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지구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호흡하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